안녕하세요. 저희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감정 분석 알고리즘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백주연, 신혜승, 원은지, 윤예슬입니다. 저는 발표자 백주연입니다.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각종 서비스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들은 정서 상태 판단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데이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 및 빈도 정보 수집과 사용자가 작성한 일기 데이터에서의 감정 단어 추출을 자동으로 진행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앱 S-디텍터를 개발함으로써 사용자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쉽고 빠르게 진단해 스트레스 및 정신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해결함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이후 알고리즘의 주요 기능인 앱 사용 분석, 감정일기 데이터 분석, 감정 분석 결과 제공,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알고리즘의 의의와 추후 사용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스트레스란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정신적, 육체적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인구의 36.8%인 1000만 명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2020년 실제 우울증 진단 환자는 그의 10%인 100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 한국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도 자신의 스트레스 정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아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치료 시기를 놓쳐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각종 스트레스 관리 서비스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으나 기존의 서비스들은 우측 사진의 심리 건강 기록 기능처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데이터에만 의존하여 정서 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의 스트레스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리즘 개발에 앞서 감정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의 기간 동안 162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스트레스 인지 관련 실태를 파악, 인식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42.5%로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의 평균 사용 시간은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4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운동, 여행 등 활발한 행동이 전체 24.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정서 상태의 인지를 스트레스 관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스트레스 인지율에 관한 설문조사를 연구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만 19세 이상 인구의 전체 평균 스트레스 인지율은 30.8%이고 남자 30대가 38.8%, 여자 20대가 42.3%로 가장 높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도구라는 점을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시간 정보, 빈도 정보, 작성된 일기의 숨은 감정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앱 S-디텍터에 적용하였습니다. 기존의 정서 관리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스마트폰 앱 사용 시간과 빈도를 수집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수집된 시간 데이터는 설문을 통해 얻은 유사 생활 패턴의 다른 사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전체적인 평균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해 해당 기준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사용됩니다. 둘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사용자가 앱에서 기록한 일기 속에서 숨은 감정을 찾아내 추출한다는 점입니다. 추출된 감정 단어의 빈도를 분석해 일기 작성 당시 사용자의 실제 감정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위 과정을 종합해 얻은 스마트폰 사용 데이터와 일기 감정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용자의 정서 상태와 지각하지 못했던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또한 사용자 정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걷기 운동하기,
따뜻한 차 마시기 등과 같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해 줌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다음으로 알고리즘의 주요 기능 및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기능은 앱 사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입니다. 사용자의 스마트폰 앱 사용 시간 및 빈도 데이터는 회원가입 시 1회적인 사용자의 접근 권한 동의를 거치면 이후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앱 사용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전체 평균 데이터 또는 유사 생활 패턴 그룹의 다른 사용자 데이터와 비교 분석해 심리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더 정확한 평균을 위한 빅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앱 사용 로그 분석을 통해 앱 사용 시간 및 빈도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때 유세이지 스테이트 매니저라는 장치 사용 내용 및 통계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클래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유세이지 스태츠 매니저의 쿼리 API인 쿼리 유세이지 스태츠는 인자로 전달한 범위 동안을 인터벌 타입 단위로 묶어서 응용 프로그램 사용량 통계를 제공합니다. 본 앱 S디텍터에서는 쿼리 유세이지 스태츠의 인터벌 타입을 데일리로 분석 기간은 매일 0시를 기준으로 7일 전으로 설정하여 지난 7일 동안 사용한 패키지 이름과 실행된 시간, 실행된 횟수 이 세 가지를 리스트 객체로 리턴하고 실행된 시간과 실행된 횟수 상위 4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출력하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은 데이터 마이닝에 기반한 감정일기 데이터 분석입니다. 앱 내의 감정일기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일기를 작성하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감정 단어를 추출하여 단어의 빈도수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숨은 감정을 알아냅니다. 사용자가 일기를 작성하면 일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서버에서 데이터 전처리 진행 후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심리를 분석합니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사용자의 감정 데이터는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사용자의 감정 통계에 활용됩니다. 본 앱에서는 일기 데이터 분석을 위해 파이썬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어 감정 표현 단어의 추출과 범주와 서적의 단어 범주를 참고하여 감정 단어를 좋음, 보통, 나쁨으로 분류하여 서버에 저장해두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1분 간격으로 서버에 등록된 사용자의 일기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와 감정 단어를 추출하고 각 범주별 감정 단어의 빈도수를 수집합니다. 알고리즘 실행 후 일기 분석 데이터는 다시 서버에 저장되어 앱 내 레포트 기능에서 제공되며 앱 사용 로그 분석 데이터와 함께 사용자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주요 기능은 앞에 두 가지 기능인 앱 사용 데이터 분석과 감정일기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감정 분석 결과 제공 기능입니다. 본 앱의 마음 정리 보고서 서비스입니다. 해당 기능에서는 앱 사용 분석 데이터와 일기 분석 데이터에 기반해 사용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자체 감정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는 현재를 기준으로 7일 전까지인 주 단위로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다음은 심리 상태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흐름도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심리 상태 분석 알고리즘인 감정 분석 알고리즘을 실행합니다. 감정 분석 알고리즘은 한 주 동안의 앱 사용 시간과 감정일기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주의 사용자의 총 감정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한 주 동안 앱 사용 시간을 사용자의 평균과 비교하여 5% 이상 증가했을 때에는 감정 상태를 나쁨으로, 5% 이상 감소했을 때에는 좋음으로, 그 외에는 보통으로 책정하여 30%의 비중을 둡니다. 해당 주의 감정일기에서 매일 각 일기마다 감정 단어 빈도수를 통해 감정을 좋음, 보통, 나쁨으로 추출하여 각 10%의 비중을 둡니다. 일기를 작성하지 않아 추출되지 않은 날은 보통으로 책정합니다. 위와 같이 해당 주의 감정을 모두 책정하여 총 감정의 합산이 마이너스 0.3 미만일 경우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낀 것으로 책정합니다. 이 수치는 추후 사용자가 속한 집단의 평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위 감정 분석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앱 사용 로그 분석과 감정일기 분석의 정확도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먼저 앱 사용 로그 분석 알고리즘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좌측 사진은 9월 29일 기준 지난 7일 동안 사용시간 상위 4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sDetector 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지난 7일 중 사용시간이 가장 긴 sDetector의 경우 안드로이드 앱 내 설정을 통해 9월 22일부터 9월 28일 동안 실제 사용시간을 확인하여 합친 결과 좌측 그래프에서의 시간과 같은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따라서 앱 사용 로그 분석 알고리즘은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정일기 분석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좌측 화면은 사용자가 각각 좋음, 나쁨, 보통의 감정을 선택하여 감정일기를 작성한 것을 서버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우측 화면은 감정일기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일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서버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좋음 감정을 선택한 첫 번째 일기의 데이터 분석 결과 감정 단어의 빈도수는 좋음 5개, 보통 0개, 나쁨 0개입니다. 사용자가 나쁨 감정을 선택한 두 번째 일기의 데이터 분석 결과 감정 단어의 빈도수가 좋음 1개, 보통 1개, 나쁨 5개라는 분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의 두 경우는 사용자의 선택 감정과 일기 데이터 분석 결과 감정이 일치하므로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감정 매칭 알고리즘 중 해당 감정에서 정확하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일기와 같이 사용자가 보통 감정을 선택하였지만 분석된 감정 단어가 좋음 0개, 보통 0개, 나쁨 4개라는 결과가 나오면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는 감정과 일기에서 드러나는 사용자의 내면 감정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감정 매칭 알고리즘 중 심리 상태 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됩니다. 네 번째 주요 기능은 수집한 데이터 및 감정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 시각화 기능입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수집한 앱 사용 데이터를 MP 안드로이드 챗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안드로이드 앱 내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전달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일주일 단위의 사용자 앱 사용 시간과 빈도수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 호리젠탈 발 차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앱 사용 시간 데이터를 자세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일간, 4주간, 4개월간 데이터는 라인 차트를 활용해 시각화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감정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 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 로그 분석 라이브러리와 파이썬 판다스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자체 감정 분석 알고리즘은 기존의 사용자가 스스로 입력하는 데이터에 기반한 스트레스 측정에서 나아가 주체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지각하지 못했던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sDetector는 본 연구의 감정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감정 측정의 집단별, 개인별 더욱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위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 개개인에게 맞춤형이고 객관적인 피드백 기능이 수행되어 심리 상담의 실용적인 보조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감정 분석 알고리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